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상임금은 거의 이 판례 입장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과급도 과거 판례를 조금 다시 확인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그런 판례인데요. 첫 번째가 기본 상여금을 3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재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재직 조건과는 무관하게 정기성, 일률성을 띠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판례들을 그대로 좀 이어서 받아주고 있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을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없는 것인지, 자, 이것만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최소한의 지급분이 따라간다면 그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산정 기준인데요. 이게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데, 지급 대상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게 만약에 그 다음에 이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 이게 정기성, 일률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 시기는 지급된 시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과연 정기성과 일률성을 띠고 있는 것인지, 즉 여기서는 최소한도의 지급분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급 대상 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했으면은 전년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단순한 판례니까 그런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제 판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조 1항에 따르게 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다.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정기성과 일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징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성이라고 하는 징표는 이제 법리에서 삭제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재직 조건을 붙이고 있는 그런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재직 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재직 조건은 효력이 있는 거지만 재직 조건을 붙였냐 붙이지 않았냐, 그리고 이 조건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여기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즉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이걸 부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서 통상임금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실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냥 소정근로를 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 근로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지급하지 않아,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정근로의 문제가 아닌 거죠. 즉 통상임금은 실근로와는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소정근로를 제공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직이라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직하고 있어야지만 지급합니다, 이런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재직 조건의 문제는 실근로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그런 문제는 아닌 거다. 법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본상여금은 이제 분기별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판례 입장은 이 재직 조건은 임금을 이게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는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무효가 아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조건은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재직 조건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런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그리고 정기성, 일률성,
자, 이걸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사임금에 해당한다. 자, 이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즉, 연간 300%의 분기별 지급하는 기본 상여금은 저희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사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성과급의 문제입니다. 성과급이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이에요. 자, 이것들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죠. 실적에 따른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사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아무리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이건 일관되게 과거부터 판례가 인정을 해왔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이게 실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과를 달성하거나 평가 결과가 달성이 돼야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즉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사임금이 아닌 거죠. 자, 하지만 말은 이제 성과급인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지급한다. 즉 제가 아무리 일을 못하더라도 100만 원은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근무 실적에 연동이 되는 성과급의 핵심은 과연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구조예요.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네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보통 이제 올해 실적을 평가해서 올해 말에 이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러면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년도의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올해 이걸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전년도의 실적을 평가해서 올해 이걸 지급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통사임금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기준점이 올해가 되는 거냐, 이게 전년도가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요, 이렇게 보고 있죠. 전년도 임금에 대해서 해당하는 성과급이에요. 과연 이 성과급에 대해서 최소지급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임금 지급을 좀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 대한 판단 시기는 전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최소한도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통사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최소한도의 지급분은요, 전년도의 통사임금에 해당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사 이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거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도의 지급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때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게 뭐 일관된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지급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자, 요 최소한도의 지급분은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통사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급을 이제 올해 했다고 해서 올해의 통사임금 이런 게 아니고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고 전년도의 통사임금에 해당한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성과급은 통사임금일까요? 이걸 이제 원심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소 한도의 지급분이 있는지를 원심이 정확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이게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이 상여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상여금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도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기본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딱 200%를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지급률만 200%였을 뿐이지, 자, 이게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기본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200%로 딱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 200%가 최소한도의 지급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도 차등 지급을 해야 되고 차등 지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해왔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있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연 이런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죠. 최소한도의 지급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